소환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건희 여사 현 대통령 배우자 첫 검찰 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략 한 12시간 동안, 그러니까 21일 새벽 1시 2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현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이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억에 영부인들 조사 받았던 것 같은데 받은 적 있습니다. 근데 현직은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같이 좀 볼까요, 자료를. 먼저 이순자 여사가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이제 배우자죠. 이순자 여사. 2004년에 비자금 사건 관련해서 같이 좀 연루가 돼 있다라고 보고 당시 이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2004년은 현 영부인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2009년에 권양숙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죠.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 관련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받고 또 소환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부산지검으로 중수부 검사가 내려가서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단 영부인이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긴 하지만 현직은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받을 거다, 근데 어떤 형식으로 받을 거냐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말은 굉장히 많았어요. 받을 거다, 받을 것 같아라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렇게 받았다고 하기엔 좀 약간 갑작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이번 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를 그동안 받지 않았던 걸 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평가를 할 만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좀 탐탁치 않다. 이 과정상을 보면 일단 시간과 장소 모든 것들이 다 여사가 주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과연 제3의 장소에서 여사가 지정한 시간에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것이 예외도 아니고 성역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었는가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연 이 조사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었겠느냐. 마치 뭔가 그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들을 털어주기 위해서 검찰이 이런 것을 좀 맞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검찰이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조사가 필요한데 김건희 여사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청사로 불러서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 검찰을 소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사님이 그렸는지 검찰이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그림이다. 결국 이 그림 때문에 여사께서 아마 특검의 막다른 골목의 입구에 진입한 게 아닌가라고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원했던 장소와 시간에 검찰이 갔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사가 조사를 받은 건지 검찰이 소환을 당한 건지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간, 장소가 다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일단은 어쨌든 소환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실 이 지금 현재 두 사건 모두 그렇게 복잡한 사건들은 아니거든요. 한 어느 정도 사실관계만 좀 파악을 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에서 다 내사를 했었고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검찰에 방문을 할 때도 비공개로 소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환이 끝나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사후에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유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식과 이 내용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용에 우리가 좀 더 본질을 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즉 앞으로 어떤 결론이 수사기관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이번 조사가 과연 좀 특혜성이었는지 아니면 적정한 수위였는지도 같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형식도 형식이지만 뭘 물어봤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내용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형식 얘기만 할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대체 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뭘 물어봤느냐, 그리고 어떻게 김 여사가 얘기를 했느냐고 표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먼저 여기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핵심 쟁점.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물어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이 명품백 수수 의혹 두 가지를 다 물어봤다라는 거죠.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이게 무슨 무슨 의혹이냐. 김 여사가 2009년부터 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다라는 이런 혐의인 건데, 여기서 쟁점은 실제로 돈이랑 계좌를 빌려주고 주가 조작 세력이랑 공모를 했는지 여부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김 여사 쪽에선 정상적인 투자였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2022년 6월에서 9월 최재형 목사한테 백을 받으면서 청탁을 받은 혐의입니다. 근데 이 혐의에 대해서 이 쟁점은 현재 이 가방을 받은 게 대통령의 직무랑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얘기한 건 우리는 청탁을 받은 바가 없다, 죄가 성립을 안 한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의혹에 대해서 다 나는 아니다, 무죄를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나는 무죄고 무혐의다라는 거를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기존 입장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간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버티던 김 여사 왜 지금 조사 응했나. 사실 김 여사의 이런 의혹들에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네, 윤 대통령 앞서서 뭐 신년 기자회견 등과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박절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어제 조사 받았을 때 김 여사 측에서 얘기했다는 그 내용으로 보면 입장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럼 한국일보 제목, 버티던 김 여사 왜 지금 조사에 응했나? 김수민 위원님, 왜 지금 조사에 응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조사에 응하면서 서면 답변서를 또 소환 조사 전에, 대면 조사죠. 대면 조사 전에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네. 2차 서면 질의서를 검찰에서 100여 개 정도의 질문이 담겨져 있는 질의서를 작년 상반기에 보냈는데, 그때 김건희 영부인이 소위 일십을 했거든요. 읽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태도하고는 지금 많이 다른데, 사실 그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국민들의 여론은 더 나빠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최상병 관련한 그 의혹에 관련해서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하고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불거져 있는. 그래서 네. 한 신문 만평에서는 그 최상병 의혹하고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네, 이런 만평까지도 실리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조사에 불응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조사에 응하게 되었느냐, 뭐 이 전략이 뭐냐,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로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늦게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정면 돌파 시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일이겠고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불응을 했고, 심지어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검토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뭐 법적 대응이라든지 반박을 이렇다 하게 못했거든요. 여하간에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끝난 부분이 아니라 무혐의 처분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질질 끌어왔던 것이고, 더 이상은 이제 뭐 버틸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겨우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김수민 위원께서는 질문을 바꿔야 된다. 왜 지금 조사에 응했나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느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번에 조사받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만시지탄이죠. 만시지탄. 너무 늦었어요. 4월 총선 이전에만 해도 선제적으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으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몰리고 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돌아서서 저 만시지탄 감이 있다. 조사받은 건 잘한 거죠. 네. 잘했지만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 전당대회 하는데 후보 4명 다 조사 받아야 된다고 다 하나같이 얘기하잖아요. 네. 자칫 전당대회 끝나서 새로운 대표가 오고 야당이 특검 공격하면은 여당 4분까지 일어나면은 완전히 저 지리멸렬한 4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탄핵을 자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 여사 문제를 여태까지 키운 그 정치적인 감각의 문제. 네. 윤석열 대통령 뽑은 국민들의 마음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로 볼 때 김 여사가 여태까지 출두 안 한 게 맞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여태까지 끌어왔다.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또 하나는 잘하긴 했어요.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안 맞습니다. 검찰에 갔어야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검찰에 갔어요. 네. 비공개로 가면 돼요. 검찰청에 가는데 뭐 보안 문제, 뭐 경호 문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비공개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제3의 장소에서 왜 하고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제대로 못해서 저 문제를 또 키웠냐 말이죠.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좀 아쉽다. 하지만은 일단 매듭을 끈 거는 네. 그 처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난 지는 15년 됐어요. 근데 지금 사건화된 지는 4년 됐고 디올백은 2년 됐는데 7개월 만에 지금 출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잘한 거지만 정치적인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는 다소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잘했지만 아쉽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왜 지금 조사에 응했나? 저는 뭐 그 검찰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패싱한 상태에서 여사를 소환 조사했어요. 그렇다면 이 지난번에 중앙지검장 인사가 5월 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원석 총장이 7초간의 침묵으로 항의성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도 모르게 여사와 그 직거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여사 측과 직접 일정과 조사 방식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그 토요일 날 조사하기 전날 19일 날 저녁에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선 총장한테 보고 안 하고 했어요. 이랬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중앙지검장이 이제 이 사건들을 털어낼 시점이 됐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여사 측에 전달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에게도 어제 이거 여사가 조사를 거의 끝낸 시점에 통화를 통해서 사실 오늘 이만저만해서 10시간 전부터 지금 조사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중앙지검장의 인사 때부터 여사의 문제가 곧 털겠구나. 곧 마무리 수준으로 들어가겠구나 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상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순이 어제 그저에 상황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검찰과 김 여사 측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신 얘기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몰랐겠느냐.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영부인을 조사를 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패싱 논란입니다.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네. 서울신문 오늘 제목이 뭐냐 이겁니다. 김 여사 첫 대면 조사 검 총장 패싱 논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리 영부인 검사 합니다라고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검찰 조사를 진행을 했고 검찰 조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한 10시간쯤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갖고 저희 조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의 한 막바지에 다 가서야 뒤늦게 전화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선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총장한테 보고를 할 수 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그때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을 했죠. 그러니까 현재 이게 검찰총장한테는 이 지휘권이 없다 때문에 보고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방을 받은 건 어떻게? 거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해당 이 고가의 선물 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는 현장에서 설득해서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할 생각은 없었고 설득해서 이루어져서 상황이 유동적이었다.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요 해명, 설명이 납득이 되면 뭐 패싱이 아닌 거고 납득이 안 되면 패싱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해가지고 네. 이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검장이 총장이 보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지검의 그 해명도 납득이 될 만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방문조사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총장이 혹시 반대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지검장이 몰래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서라도 네. 어느 정도와는 총장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합리적이고 더 객관적으로도 더 타당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지휘권 박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도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좀 말하기 좀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다. 근데 우회적으로라도 좀 넌지시 얘기를 좀 하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아일보 같이 보시죠. 검찰청사 밖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저렇게 종결된 국민이 믿겠나. 밖에서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 아니고 밖에서 따로 만나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사하고 종결을 했을 경우 국민이 믿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왜? 앞서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역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가 되었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그리고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내가 쭉 얘기를 해왔고 그런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지난 6월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내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경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원칙대로 검찰청으로 소환을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걸 내가 못 지켰다 얘기하면서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주변 측근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거취 고민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진짜 모르는 건가 싶은데 오늘 만평 하나 있거든요.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여기 지금 허수아비인 것 같은데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데 여기 쥐 한 마리가 앉아 있고요. 새도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쥐와 새가 뭐라고 하느냐? 너도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하는데 너도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하죠. 제목이 쥐도 새도 모르게입니다.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이원석 검찰총장 허수아비 또 모르게 실제로 이 조사가 진행이 된 거냐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진짜 몰랐냐? 진짜 몰랐을까요? 새카맣게 모른 거죠. 새카맣게 몰랐다. 모르고 밤에 늦게 전화 받고 네.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경로. 요새 정치권 뉴스 중에 제일 많은 게 경로잖아요.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실 임기 한 2달 남았지만은 사실 짐 싸야 되는 얘기죠. 지난번에 자신 몰래 검찰 인사했을 때도 한번 그 어필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네. 자신 몰래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과거 추미애 장관이 그 수사권을 박탈했거든요, 검찰총장.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고 명품백은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처음에 검찰에서 이번에 김 여사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김 여사를 설득해서 명품법 얘기하겠냐 해서 그때 이원석 총장한테 보고하고 수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법률상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은 법률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눈높이 이게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라는 게 지시받고 그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지 상의하고 보고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 공수처가 왜 지금 만들자마자 저렇게 형해화된 게 문재인 정권 때 뭐 황제 조사, 황제 접견 뭐 이거 하다가 공수처가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3의 지대 말고 검찰청에서 정정당당하게 했으면은 훨씬 대국민 설득력이 높았을 텐데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말 새카맣게 몰랐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의원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려. 짜고 치는 고스톱 영부인 수사인가 검찰총장이 몰랐다고 조사 10시간 후에 알았다고 당나라 검찰인가 대한민국 검찰인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왜 필요한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이 내용을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일단 박지원 의원은 진짜 몰랐다고 무슨 말이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약간 요 느낌이거든요. 이제 저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소위 약속 대련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원석 총장이 네. 패싱 당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곧 9시가 되는데요.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진짜 몰랐는지 혹은 알고 있었는지가 전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정말 몰랐다면 이원석 총장은 출근길에 사퇴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이건 총장 지휘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그 중앙지검이 이렇게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건은 없으니까 지휘권이 없다 치고 없으니까. 명품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득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보고할 타이밍을 갖지 못했다. 이러는데 만약에 정말 이랬다면 네. 그러면 그 담당 주인 검사들은 어떻게 있었던 것입니까? 사전에 이게 얘기가 안 됐고 중앙지검장이 오더를 내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거 다 같이 한꺼번에 수사해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설득시켜가지고 바로 조사를 했겠어요.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상식으로 포장하려고 하니까 말이 꼭 엉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정말로 네.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거다. 그래서 내가 경로한 척할게라고 했던 것이라면 아마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뭐 중앙지검의 조사는 약간 국민 눈높이에는 뭐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합법적이지 않은 건 아니니 이것도 의미가 있는 수사였습니다라고 할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총장직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하는 그 자리 지금 이 대검 앞에 기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예요. 네. 이원석 총장이 대체 출근하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지금 해주신 말씀처럼 실제로 이게 패싱 논란이 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정말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사실 요 앞서서 패싱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검찰 인사 때 한 번 또 인사 패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근길에
이원석 총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딱 저 얘기를 할 때 방송 사고 난 거 아니야? 조용해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그냥 침묵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었죠. 그 직전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얘기를 할 거면 분명 차이선이라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로 올 텐데 했는데 내리긴 내렸는데 7초 동안 침묵하다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오늘은 김수민 위원님, 오늘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난번에 인사 패싱 때보다는 더 화가 더 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조사에서 패싱이 된 거는 좀 납득이 어려운 것이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게 명품 가방 수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소환을 하게 되면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부분을 뺀다 해도 명품 가방 문제로 소환을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상하게 뭐 그 자리에서 조율이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명품 가방 수사를 했다. 원래 알려지기로는 명품 가방 수사부터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한다고 알려졌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진짜 현장에서 영부인을 상대로 명품 가방도 마저 합시다라고 검찰이 얘기했다 치더라도 네. 이거는 그림 자체가 설계 자체가 이원석 총장한테 보고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설계에 따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더더욱이나 분노를 했을 것이고 그것도 예전에 그 인사 논란의 연장선상 서울중앙지검 인사 논란의 연장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이제 거치에 대한 표명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만 제 개인의 생각은 네. 사퇴를 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원석 총장 전에 김호수 총장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두 명 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를 했거든요. 아. 예, 그 선례를 또 남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속 저항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식물총장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식물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식물도 뿌리를 내리거든요. 네, 남은 임기 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법무부 장관한테도 정면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권 추미애 장관 시절에 묶어놨던 거 봉인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원석 총장도 잘못한 게 있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그러니까 본인이 총장 초기에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어쩌면 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사실 뒤에 안주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태를 본인도 자초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 만회하려면 저는 이원석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충실하게 검찰의 원래 원칙을 대변을 하고 또 윗선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나아가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이 태도를 견지를 하고 그다음에 물러나야 된다.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본 김수민 위원님의 이 모습 중에서 가장 단호한 모습이 아니었나. 한 10번 이상 단호함을 지금 계속 표시를 하셨어요. 요지는 이겁니다. 사퇴할 만큼 굉장히 큰 사안이긴 한데 그렇다고 사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임기까지 최대한 바르게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마 잠시 뒤에 출근을 할 걸로 보입니다. 출근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지, 말을 하고 갈지 안 하고 갈지 그 여부를 저희가 잠시 그 얘기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보죠. 다음 키워드 볼까요?